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90일간 유예에 들어갔습니다. 전격 합의 소식 생각보다 더 완화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역시나 간밤에 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지수 미국 시장에서 무려 7% 넘게 급등했고요. 네, 어제 막판이었죠. 우리 시장 삼성전자도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뉴욕 시장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M7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급등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7% 오른 건 저도 언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 정도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반도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반도체 종목들, 특히 소부장까지 많이들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크게 보면 그동안에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반도체, 자동차, 등등등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어제 올랐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또 이런 종목들, 또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 통신주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어제 좀 낙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그대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 부분이겠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펀더멘탈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종목들이 펀더멘탈리하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관세 리스크는 일시적인 그런 돌발 악재일 뿐인 거고, 만약에 펀더멘탈하게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면 사실은 관세랑 관계없이 결국 주가는 상방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아마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펀더멘탈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1분기 미국으로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국가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또한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눈여겨볼 섹터가 뭐가 있는지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켓나우 1부 시작할 텐데 역시나 관세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고미커가 또 잘 연결해 주셔서요. 관세 얘기 해보죠. 사실은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좀 기사로 다 보신 내용이고, 또 저희 앞에 프로그램 마켓 시그널에서 우리 두 앵커분들이 워낙에 자세히 잘 말씀하셔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제가 안 보여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아실 거고요. 오늘 이제 시장 관련돼서 좀 눈에 띄었던 현상들을 보면 일단은 국채 금리가 미 10년물이 4.48% 거의 4.5% 근처까지 갔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왜 오르지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졌죠.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물, 10년물 이상의 장기물들은 뒤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기물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로 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국채가 10년, 그러니까 장기물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국채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 즉 관세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둔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오늘 뉴욕 시장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채권 시장, 즉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죠. 채권을 팔게 됩니다. 채권을 팔면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4.5% 넘어가면 분명히 시장에 압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서로 상대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2차 라운드가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환율 얘기 이제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화 가치를 높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 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상대국 가치는 통화 가치는 올라가죠.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까지 갑자기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이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엔화 가치가 자꾸 올라가줘야지 미국 장 했을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현상이 되는 거고 앞으로 환율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중심 국가인데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즉 통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아무리 수출하는데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 나라가 다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환율에 따른 여러 가지 고환율 수혜, 수출에 있어서 고환율 수혜는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당장 좀 눈에 띄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관세가 90일 유예된 거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0%이 소위 말하는 보편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90일 유예라는 게 결국 한시적인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이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변덕도 사실은 좀 겁이 나고요. 그러면 앞으로 90일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을 감안을 할 때 지난 1분기 때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사재기 현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곰베랭커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수출이 좀 사실은 대미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줄었거든요. 그럼 이 여파가 우리한테도 계속 미칠지 여부 이것도 사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나쁘지는 않은데 반도체도 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좀 걱정을 우리 특히 시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중 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관세율 인하 효과 좀 톡톡히 당분간 며칠간은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죠. 네, 기관이 최근에 관심 있게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신한지주, 한화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한국조선해양은 계속 샀죠. 반면에 크래프톤, 기아, SK텔레콤, 셀트리온, 하나오션은 많이 팔았습니다. 재밌는 거는 조선주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오션이 그동안 사실은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좀 되고요. 한 달간 기관이 1.4조, 외국인이 2.1조 이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신한지주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게 그대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1분기에 후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밑에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어제 보면은 하이닉스나 신한지주 상당히 좀 좋았죠.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주가가 좀 조선이나 방산을 엔터 뭐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는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그동안 팔았던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약가이나 고 여파가 좀 어제 있었고요. SK텔레콤은 이제 개별 악재가 있고 기아가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기아,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가 사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더라도 결국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불문율이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서 최근에 기관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사고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죠. 미용기기들 주가를 한번 보죠. 어제 APR은 조금 약세였는데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보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디톡스 12% 가까이 떨어졌죠. 클래시스, 휴온스 글로벌도 이제 보톡스 필러 쪽이죠. 휴메딕스, 대웅제약도 이제 보톡스 필러 쪽이, 휴젤도 미용기기 쪽이고, 동방메디컬도 역시 보톡스 미용기기 쪽이고, 윈텍도 미용기기 쪽이고, 뭐 비올, 뭐 다 파마리서스까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을 때 비교적 많이 올랐던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제 시장 판이 조금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달 전체 의료 관광, 국내 이제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하러 와서 뭐 성형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치료도 받고 이런 의료 관광
이 매출이 1,877억 원을 이루겠는데 이게 전년 대비 무려 83%. 그다음에 전월비도 22%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특히 피부과가 전체 1,877억 중에 1,000억이 넘어서요. 대략 한 60% 정도를 차지했죠. 피부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24%, 그다음에 전월비 22%입니다. 역대 전체 의료관광 피부과 최대 금액을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피부과 관련돼서 가는 게 이제 뭐 리쥬란이라든가 이런 그 미용 기기들 가서 이제 시술을 받는 거죠. 뭐 파마리서치, 뭐 휴젤 이제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톡스나 이제 필러 같은 거 만드는 대웅제약 뭐 이런 메디톡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되고 클래시스도 이제 미용 기기 쪽이죠. 요즘에 국내 관광객들의 좀 테마가 이 피부 또 그다음에 어떤 치료 이런 의료 관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 미용기기 업체들 그다음에 미용 재료죠. 이제 보톡스라든가 이런 의료 관련된 미용 재료들 이런 회사들이 또 굉장히 또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미용기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하게 이들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국내, 해외 마찬가지죠. 이런 점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소위 말하는 이제 K 의료 관광, 뭐 K 뭐 의료 뭐 이런 쪽으로 묶어서 본다 그러면 또 역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또 대표적인 그런 품목들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소식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스닥이 4%대 반등을 보였고요. S&P 500이 3%, 그리고 다우 지수가 2.8%의 상승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환호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유독 가파랐는데요. 특히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간밤에 추가적인 급등 랠리에 함께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 속에서 오는 테슬라도 6% 넘게 반등을 했고요. 아이폰 제조의 9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플도 6% 동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율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눌린 채 진행이 됐었다가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은 8%나 급등하면서 M7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위험자산으로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쏠리자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는 3.5%나 급락한 채 간밤 증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환호할 수 있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율 인하 내용 조금 점검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30%,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10%의 관세를 90일 동안 매기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180일간의 이 유예 소식 때도 중간에 좀 번복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증시가 급등락을 보였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런 부분 여전히 우리가 리스크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는 함께 환호를 하되 조금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늘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가 안에서의 반응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빅테크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곤 있었습니다.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서 기술주들의 강세장이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다. 52주 신고가 돌파와 관련된 기대감을 키우는 멘트들을 간밤 리포트를 통해서 내놨고요.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관세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받아갈 충격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미 기존 관세 대비해서도 3배 정도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90일 동안 30%의 관세 또한 이미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준의 크굴러에서도 간밤에 코멘트를 내놨었는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위험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화제로 떠올랐던 게 바로 의약품 강제 인하
인하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약값을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1기 때도 동일한 내용이 입법과 관련된 단계에서 막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당장 단기적으로 작용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서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볼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오늘 CPI 지표가 중요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글을 작성을 했는데 정말로 낮아지고 있는 걸지 CPI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5일에는 미국의 4월 PPI도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동 순방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팔란티어 그리고 블랙락 CEO와 함께하는 것만 알려졌는데 간밤 외신을 통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함께 참석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팔란티어와 테슬라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로 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미국 시장의 마무리 상황을 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개장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 전에 이미 가격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순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상한가 안착했었던 유진로봇이 오늘 15% 가까이 장전에 또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의 사회 이사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정책 테마주로 함께 분류가 된 채 주가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일단 개장 전 상황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연일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 관련주들의 변동성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기대감으로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긍정적일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열릴지 일단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백화점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어제 막 쏟아지는 네네.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떠한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사실 다 좋았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백화점 쪽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3%를 올리면 좋을 텐데 12.5%를 이렇게 네. 되게 디테일하게 좀 올렸는데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보여줬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지누스인데요. 이제 지누스가 일단 뭐 어떤 영업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관세를 환급을 받았어요. 그 이제 덤핑 관세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해서 관세를 환급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현대백화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어제 주가의 퍼포먼스도 좋았고요. 무려 6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백화점 어제 차트는 어떨까요? 네. 네. 굉장히 좋았죠. 이제 뭐 전고점 뭐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현대백화점과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던 때 이후로 한 달 이상 좀 횡보를 네. 하는 좀 지루한 구간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좀 약간 힌트가 좀 나왔고요. 어제 좀 굉장히 좋은 10% 넘게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화살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보이는 구간에서 굉장히 다 이제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누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매출 비중이 조금 해외에 많은 그런 침대 관련된 브랜드들이 좀 흔들렸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과연 현대백화점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네.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5일, 일주일, 네. 한 달, 3달 체결 강도 꽉 차 있는데 와, 네. 이 당일 체결 강도도 굉장히 좀 이 빨간색 선이 그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떨어졌는데 체결 강도가 높았던 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날도 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은 180이 200이 넘는 체결 강도. 그다음에 이거일 전이죠. 오늘 기준으로 171%, 1.3% 빠졌는데 밑에도 보면은 1.4% 빠진데 그러니까 한 몇 개 빼고는 떨어진 날이 수급이 더 좋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올라간 날보다 떨어진 날의 수급이 더 좋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받쳐져 있고 5일 체결 강도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와, 전에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한 구간에서 지루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진 않았다. 체결 강도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10%가량 올랐는데 67,6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 12.5% 목표 주가 올린 게 한 9만 원인데요. 과연 9만 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그리고 30일, 20일 그리고 60일이 깨지지 않느냐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관세와 관련돼서 좀 약간 풀이하게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네. 기업들보다는 좀 약간 테크 쪽이 좀 아. 오늘 강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좀 조정 받아도 좋고 올라도 좋고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새로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체결 강도 유지되면서 살짝 조정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떨어졌을 네. 때 체결 강도 높은 날 그때 조금 관심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까지 꽉 차 있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예시 종목은요.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 네, 오늘 현대. 네. 두 번 연속을 들고 오셨는데 건설주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왜 이제 건설주가 왜 올라가고 있냐, 실적이 좋아지고 있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업황이 좋아지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작년 24년도 이제 12월 달 말서부터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의견은 뭐 가장 큰 거죠.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들다. 이 네. 부분이 가장 좀 큰 거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네. 홀텍과 SMR 관련돼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현대건설이 SMR 관련돼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이제 홀텍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SMR 관련된 어떤 빅4 중에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줄었는데 왜 시장에서는 호평을 하고 있느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00억 흑자 예상하는 기업이 300억 흑자 내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500억 적자 예상했던 기업이 300억 적자를 내면은 주가가 올라가듯이 현대건설이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네. 반응하고 그리고 이 있을지 부분도 볼까요? 한번 좀 살펴보면 네. 가덕도 신공항 이제 현대건설이 포기했거든요. 아, 네. 포기를 했다라기보다 이제 국토부가 계약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 설계를 바꿔야지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건설 기간도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계약 중단을 어떤 발표를 했는데 전혀 주가가 안 흔들린 과 관련돼서 보면은 현대건설이 이거를 지어도 사실 이게 돈이 뭐 안 될 것 같다 그런 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살표가 굉장히 앞쪽 단에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나오는 네, 걸로 1월 달에 확인되는데요. 나와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풀리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런 주식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떨어지면 이걸 팔아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주가 흐름이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줄 때도 굉장히 러프하게 조정을 주면서 그 다음날 바로바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어떤 주가 조정을 주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 하락분을 상사를 해주는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을 뭐 보여준다 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월 한 달 체결 강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거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정말 일찍 네. 나왔습니다. 정말 네. 일찍 나왔고 지금 3달 체결 강도, 20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너무 지금 좋은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 체결 강도도 사실 거래량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좋게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안은 특별하게 어떤 리스크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나는 좀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네. 기업인데요. 어떠한 부분 저희가 주목해 볼까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전공정 위주의 어떤 네. 그 장비를 만들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후공정도 진출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공정에서 이제 오버레이라는 이제 장비를 우리나라 거의 독점으로 전 세계 독점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미국 이제 KLA랑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웨이퍼 위에 회로를 계속 쌓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똑같은 회로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회로를 쌓는데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회로가 그걸 만드는 기업이 그 검사를 하는 장비가 이제 오버레이 장비거든요. 그게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슈 보니까 뭐 고객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뭐 신규 장비 매출로 인해 성장이 기대된다. 증권가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사 확대는 이제 일본 이제 제가 봤을 땐 키옥시아인 것 같고 네. 발표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떨어진 것을 만회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고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중간중간 잠깐 조정받을 때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좀 어떤 신호를 유지를 시켜줬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신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4월 23일 날 화살표가 있던 날이었네요. 네. 거래가 좀 많지는 않은데요. 그날 4% 이상 올랐을 때 당일 체결량도 230이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5일 체결량도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일주일 정도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유지해 주고 있어서 역시 좀 약간 그 반도체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걸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세 번째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기대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시세를 어떻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특히나 석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볼 텐데요. 현대 오토에버를 네. 오늘 현대를 세 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모멘텀 짚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잘 아실 테고 현대에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캡티브 매출이 굉장히 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267억으로 전년 대비 13.1%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게 2분기로 바로 이연이 될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 오토에버를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표에서 같이 이제 이 선은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투자하는 그 양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현대 오토에버의 어떤 매출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러면 저희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호가 나오고 계속 올랐네요. 하루 제외하고는. 네. 자, 일단 신호가 나왔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 관련주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관세, 뭐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뭐 같이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러프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N자형으로 가격 조정 한번 꺾어주고 가는 구간에 연출이 되지 않을까. 뭐 특별히 이제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뭐 더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 부분 좀 염두에 보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렇다면 체결 강도 볼 텐데요. 4월 29일 날 나왔고요. 지금 거의 한 6, 7거래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당일 그리고 한 달도 들어갔네요. 네. 지금 한 달 5일 당일 체결 강도 모두 100을 들어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어제 이제 1% 조금 더 올랐는데 체결 강도 200은 좀 의미가 있는 체결 강도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도 주가의 상승과 맞춰서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대 오토에버 과연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제는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HBM 관련 기업인 제우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제우스가 이제 HBM 관련주로서 사실 가장 못 오른, 가장 좋았는데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못 오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실적 보면은 뭐 사실 퀀텀 점프라고 불려도 어떤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고 세정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그 TSV라고 해서 이제 간극을 통과시키고 나서 밑에 웨이퍼를 닦는 세정 장비는 제우스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신 모멘텀인데요. 실적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실적 너무 잘 나왔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거의 타 클래스의 실적을 좀 찍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593%. 사실 23년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우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로서 지금 기술력은 손색이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 움직일 때 제우스가 약간 움직이는 듯한 뭐 어떤 느낌을 줘도 주도적으로 로봇주가 갈 때 같이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우스가 이 로봇 관련돼서도 상당히 좋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BOE와 같이 이 로봇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대비 주가가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 위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네. 좀 억울하죠. 그러네요. 올해 네. 이제 이건 올해 차트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으면 작년에 좀 약간 올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오른 기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았을 때 못 올랐고 올해 실적은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상승 후에 조정이 좀 약간 세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바닥도 다지는 하반 경직성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일단은 한 달 정도 구간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윗꼬리에 거의 없게 끝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깔끔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어제 당일과 5일 체결 강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한 달 체결 강도도 아직이고요. 3달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는 이제 90을 살짝 넘은 상황인데
가장 이 체결 강도로서 매수의 가장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일주일 체결 강도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오랜만에 들어갔고 당일 체결 강도도 체결 강도도 187% 정도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좀 증가를 했고요. 시장에서 좀 관심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제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BM 세정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로봇 기술력까지 있는데도 다소 아쉬운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제우스입니다. 우선 지금 딱 초입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주가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을 네. 선택해 주셨네요. 네.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사실 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태양광과 이제 케미칼, 화학 쪽 두 개인데 지금 케미칼 쪽은 굉장히 안 좋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태양광이 그걸 좀 약간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태양광이 잘 나오면서 이 케미칼 쪽에 적자를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하나솔루션을 그 체크를 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그 체결 강도 상에서 과연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케미칼에 대한 뷰가 시장이 안 좋은데 네. 그 태양광 쪽으로 뷰가 이제 옮겨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얼마만큼 온죽일 수 있나를 저 스스로도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빅자 종목 오늘 하나솔루션 선택을 해주셨고 네. 우선 안 좋은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이게 다 이제 케미칼 쪽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주원 투자 재원이 뭐 마련이 돼야 된다. 일단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어떤 그 케미칼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은 시장에서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이 부분 뭐 케이블 소재 관련돼서 좀 약간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와이어 앤 케미칼이라고 이제 케이블 사업 부분 관련돼서 최근에 좀 신사업으로 어떤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그 적자가 되고 있는 케미칼 부분을 네. 이제 좋아지고 있는 태양광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상쇄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 매출 규모 상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올해 이 케미칼 부분의 적자가 네. 완벽하게 사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줄고는 있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쪽 관련돼서 네. 이거를 이제 덮을 수 있을 만큼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우리가 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쵸. 업황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태양광 쪽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부터 많이 오르겠습니다만 결국엔 나중에 케미칼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 주가를 보시면 돼요. 롯데 케미칼 주가가 언제 똑같으니까 어차피 업스트림 기업이니까 롯데 케미칼 주가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업황이 개선되면 올라간다. 그럼 하나솔루션은 저는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태양광 뭐 이슈 받고 하면서 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5일선 위쪽에서 약간 그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고요. 기간적인 조정만 2번 정도 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패턴이 좀 그 어떤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네. 거래량도 이제 급등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실리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거래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이랑 최근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단기간에 주가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서 체결 강도를 한번 저 스스로 한번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체크를 해보려고 한번 어. 하나솔루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 텐데 우선 거래량이 계속 좀 많은 상황이고요. 거래량 굉장히 네. 많죠. 굉장히 네. 많은데 어제 음봉이었죠. 사실 차트상으로는 어제 네. 음봉이었는데 전일보다 살짝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화면에서는 이제 강보합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체결 강도 뭐 100 이상으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100 이상 들어갔고 세 달 체결 강도도 지금 90% 초중반에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수급이 과연 계속적으로 들어올지 이제 체결 강도상에서 음봉 2개 나오면은 사도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좀 강조해 주셨던 게 우리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기는 게 체결 강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과연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이른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의 증권산업 리포트입니다. 전일 증권주들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2분기 들어서 호실적과 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정책 수혜 가능성으로 이 증권업의 주가는 22.4% 상승했습니다. 이 코스피의 상승률인 17.3%포인트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올해 이 증권사들의 예상 ROE는 10.1%로 전망이 되는 반면에 현재 PBR은 0.59배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채권 운용 성적이 양호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 금리가 0.01%만 떨어져도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이 세전 이익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리 하락 시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브로커리지의 실적 또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5월 또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분기 대비 13%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야 모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발행 어음과 종합금융 투자 계좌 같은 이러한 신사업을 통한 기업 금융 외형 확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했고요. 탑픽으로는 키움증권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또 신사업 확대에 따른 이익 모멘텀에 주목해보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고영입니다. 먼저 뇌수술용 로봇 이 카이메로 같은 경우 다양한 뇌질환이 신경외과 수술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또 내비게이션과 로봇 시스템을 결합해서 수술 성공률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500차례 이상 성공적인 뇌수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1월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FDA 인증을 완료하면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미국 대형 병원 뇌수술용 의료 로봇 설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로봇 한 대당 가격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 대수 같은 경우 또 미국과 일본 또 유럽을 포함해서 총 20대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년 후에는 연간 100대 이상 설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성장 가속화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주목해보자는 의견 제시고요. 목표 주가는 23,3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실리콘투입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64%, 영업이익은 62% 늘어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의 기여한 요인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뷰티 글로벌 수요는 계속해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 높은 기저에도 두 자릿수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또 선제적인 판로 개척으로 수출 내에서 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6.1%에서 올해 1분기에는 7.7%로 늘어났고요. 또 운영 능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적중률 높은 수요 예측과 또 건전한 고객사 확보로 인해서 이번 분기 재고 자산은 1,800억 원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이 미국 외 지역에서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 최대 매출이었던 3분기 599억 원을 올해 1분기에는 유럽에서만 매출이 7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매출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약 5배 가까이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유럽과 중동을 포함해서 미국 외 지역 매출은 2,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매출이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클래시스입니다.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53%, 영업이익은 46.3% 늘어나면서 시장 가이던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예상보다 고성장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용 의료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59.6% 상승했습니다. 이 울트라포머는 남미 매출의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볼류머 장비 같은 경우 미국과 동남아, 남미에 출시된 상황인데다 또 하반기에는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소모품 매출은 국내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수출 성장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이루다의 합병 시너지도 발생한 영향 받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향후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울트라포머가 고성장세를 나타내는 데다 또 신제품의 볼류머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소모품의 양호한 마진으로 매출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급등한 상태지만 실적 전망에 따라서 목표 주가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16.5%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미중 무역 관세 완화 소식에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전일 코스피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이번 주 반등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90일 임시적 관세 합의인 만큼 시장 변동성에는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다시 반등 나오는 주식시장 미리 살펴봐야 될 테마와 업종은 재건 관련주와 4차 산업 테마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해서 직접 대화를 제시한 만큼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일시적으로라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4차 산업 관련 테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 달도 안 남은 대선 그 전에 후보들이 앞다퉈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4차 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제1회 서울 AI 로봇쇼 개최 등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산업인 만큼 단기적 관점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4차 산업 테마 중에 하나인 고영이라는 종목인데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판매사이지만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 상용화에 따라서 최근 로봇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단기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눌림목 구간에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3일 우리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죠. 마켓 스탠바이 이어지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오늘부터는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님 모시고 같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고은배랭크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관세 얘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네요, 그죠? 관세가 워낙에 예상 이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내놔서
오늘도 역시 이제 이 얘기를 중심으로 시장도 움직일 것 같고 두 분도 좀 말씀을 이쪽 부분에서 좀 말씀 더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팀장님은 일단 새벽에 이 얘기 보시면서 좀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네, 아무래도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글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3 좀 들어보죠. 네, 우선 미중 관세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서 이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업종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해운주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물동량 감소 우려감이 그동안 컸죠. 그래서 관세 분쟁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해운주다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눌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해상운임 하락 우려도 컸었습니다. 근데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와의 주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좀 벌어졌죠.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원래 조선주와 해운주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주가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과정도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 유가도 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비용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환율 안정도 해운주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노션이라든지 뭐 HMM 그리고 좀 소형주 중에서는 대한해운을 비롯한 해운주에 대한 신규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럼프 관련된 약가인화 이슈로 인해서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약세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위고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 지속 시간 연장이라든지 뭐 경구용을 비롯해서 그 비만 치료제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지만 다른 종목 대비 기술적인 부담이 적고요. 또 새로운 제형이라고 볼 수 있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이 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이 부분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는데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보다는 역시 덜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확장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내일 국제인공지능 대전이 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AI 인프라입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파악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사무보조와 고객 응대 부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또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미지에 더해서 또 영상과 음성까지 처리하는 기능을 갖추면서 AI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번 행사에서 소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구체적인 AI 관련된 지원 정책이 나오면 반도체주와 AI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투자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관세 협의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물동량 증가 부분에 대해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AI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주셨고요. 차 소장님은 이 시간에 처음 또 인사를 드리는데 개장 전에 어떠한 이슈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개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 수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3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6.3 그 대선에 대한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장중에 그 각 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공약수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5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의 공약수를 5개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일단 각각 10개의 공약을 제출했는데 첫 번째 공약수는 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증시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산층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시 활성화, 그러니까 5천에 가야 된다.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지역화폐 관련주들 오늘 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과 이제 고령화 테마인데요. 이러한 관련 테마주들도 현재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테마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같이 공약수로 볼 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AI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GTX 건설과 관련된 양당의 그 정책들의 5가지 공약수의 관련주들이 오늘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미중 간의 그 무역 그 관세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동안 피해주로 억눌렸었던 주식들이 관세 때문에 억눌렸었던 주식들이 다시 오히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관세 부과로 자동차가 안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이렇게 관세가 갑작스럽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눌렸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를 오히려 지금은 수혜주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죠. 어제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5%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하이닉스에 이어서 불을 뿜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이긴 했었습니다만 중국향 H20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수혜,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전에 나왔었던 D램 가격의 이제 인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장 막판에 인식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이닉스가 20만 원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20만 원 안착, 삼성전자의 강세다라면 앞서 쭉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던 고영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오늘 또 같은 동반 상승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굵직굵직한 3가지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갈 상황이 좀 됐죠. 그렇게 역시 이제 그 선두자리에 반도체 주들이 좀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어제 장 후반에 일단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8시 57분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시효과 좀 기다려볼 만하네요. 고은별 앵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월 13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관세 90일간의 합의안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미증시 3에서 4%까지 강한 상승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유가증권이 46일 만에 2,6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역시나 산뜻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상승하면서 2,618선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 더 좋습니다. 0.86%가량 오르면서 730선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앞서 차 소장님께서 피해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5위권까지 다시 들어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가 5% 넘는 강한 상승으로 어제 마감했는데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1%가량의 오름세.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무려 4.3% 강한 시세를 내뿜으면서 출발을 준비 중이고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상승 출발. 어제 사실 지수단을 붙잡았던 게 제약바이오주들의 부진이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2%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제약바이오주들의 부진이 어제 하루는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 출발 준비 중인데요. 그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은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입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2% 넘는 3%에 가까운 상승 회복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의 탄력이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양극재 관련 기업들 최근에 양극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바닥 딛고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1.5%가량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도 1%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좀 주목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8%가량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이 오늘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시세를 얼마만큼 이어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조선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해 실망감에 강한 하락 나왔던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이러한 두 섹터들이 또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미국 시장 급등한 비하면 우리 시장 상승 예상 폭은 뭐 이렇게 동시효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강보합 정도 수준이긴 한데 사실 어제 우리 좀 올랐죠.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가겠죠.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 오늘 좀 이따가 나오면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먼저 보죠. 코스피가 의외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0.2% 하락세로 시작해서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2,601선 딱 계속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85%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좀 나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12.6원 급등을 해서 1,420원 수준 전후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내용보다 조금 다르게 되는데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까 동시효과 상황이랑 어떤 흐름들 좀 차이가 보이는지 한번 보죠. 권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방향 잡기에 좀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제도 삼성전자가 5%가량 강한 상승을 한 것과 대비해서 지수의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히트맵을 통해서 어떠한 섹터들이 우리 지수의 상단을 막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빨간불로 출발한 종목군들이 하락 출발, 그리고 초록불로 출발한 종목이 상승 출발을 한 기업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혼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띕니다. 먼저 전자기술 쪽 살펴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5%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2.9%, 한국항공우주도 2.8%,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5%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았던 만큼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그리고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방산주들의 모멘텀도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사라졌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에 눈을 맞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간불이 보였던 섹터가요. 제조업입니다. 2차전진 LG엔솔 같은 경우 0.4%가량 상승했는데 현대 중공업과 한화, 오션,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현대 로템은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무려 6%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2% 상승하고 있고요. 전선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빅테크 인터넷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의료기술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 하락분은 만회하기에 힘써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셀트리온도 오늘 0.9%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은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도 확인해 볼까요?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총 5위권까지 안착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0.7%, 기아가 탄력이 더 좋은 모습 오늘도 이어집니다. 1.1%가량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바이오주들의 약세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네요. 다만 미용 관련 기업들은 오늘도 혼조세입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이고요. 파마 리서치가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휴젤 같은 경우는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보로노이, ST팜, 바이넥스, 펩트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시세 괜찮습니다. 삼천당제약도 2.7%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0.7%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가량 상승이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색깔을 보시면 초록불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엔터주들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VT도 2%가량 빠지고 실리콘투도 한 3% 이상 빠지면서 미용과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도 오늘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섹터별로 희비가 굉장히 명확하게 엇갈리는 오늘입니다. 전문가들 어떠한 부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좀 김이 빠지네요. 좀 확 갈 줄 알았더니 참 시장 그래서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과도한 어떤 장밋빛에 이제 관세 리스크 해제됐으니까 이제 뭐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 만만하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바랄 부분이 아니라는 걸 왠지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좀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 좀 듭니다. 좀 바짝 긴장하고 좀 더 차분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 오 팀장님 어떠세요? 오늘 분위기 생각했던 거랑 같이 그대로 갑니까? 네, 뭐 사실 상승폭이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일단 반영이 됐고 또 그동안 국내 증시가 거의 쉼 없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쉬어갈 구간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스피가 거의 뭐 V자 반등으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기술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 미중 상호관세율 인하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향후 추가 세부 협상 일단 필요하죠. 그 90일 안에 어떠한 세부 협상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관세 자체로 발생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물가 추이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추이를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는 그동안 협상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 정도 지수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인 방향성은 상방인데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가야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니까, 만약에 신규 매수 진입을 염두하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수에 대한 눌림을 이용해서 또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이제 앞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세 피해가 컸었던 종목군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워낙에 많이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제 관세 피해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운송창고 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HMM과 페노션, 해운주가 이제 눈에 띄는데, 앞서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운임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3% 정도 강세죠. 항공주도 마찬가지 투자 심리가 같이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강하고요. 근데 오늘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워낙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이라서 기술적인 부담은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약주가 1.4% 강세입니다. 좀 많이 빠졌었다가 의약품 관세 때문에 거의 뭐 폭탄까지 맞았다가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슈와 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1%, 2% 반등인데 둘 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IT 업종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 3%대 상승, 해성DS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인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요. 반도체주도 추가적인 상승 룸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락하는 업종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실히 좀 주춤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라든지 이렇게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 관련된 종목군에는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또 뭔가 보이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캐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 소장님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약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것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섹터들을 먼저 좀 안타깝게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어제부터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물이었고요. 저도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방송을 할 때 왜 그것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펀드멘탈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훼손된 것들이 아닌데 이것들이 이제 매물이 나왔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즉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면 방산, 조선 섹터가 가장 그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고점에서 공매도가 어제 대량으로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단 방산 조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었던 건설주도 오늘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장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하이닉스 20만 원 안착 여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선 방산에서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빠져나온 물량이 두 군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2차 전지고요. 하나는 로봇으로 판명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부터 이제 분석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실질적으로 약가 인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가약이고 이미 시밀러라든지 복제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약에 대한 약가 인하이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냉정한 기사들에 대해서 투자자들께서 현명하게 오늘 대응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예상은 우리가 강하게 했었습니다만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는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에 순응하셔야지 지금 시장이 강해야 되는데 왜 밀릴까라고 보신다라면 오히려 오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냉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좀 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선방사 이 사실은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해도 주구장창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시장의 생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일단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의 돈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건데 그 돈이 뭐 모든 섹터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또 상당한 부분 돈들은 또 이제 뭔가 좀 화끈한 대로 이제 아무래도 좀 주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주력들이 이제 미중 이 합의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또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대폭 낮춘 거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판이 그동안의 판에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그거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해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분명히 아닌 시장 흐름이 좀 되고 있다. 또 이게 난이도가 또 높아지네요. 네, 9시 이제 13분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 상황도 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배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3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로봇과 관련돼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로봇의 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기대감 섹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한공에서 큰 이슈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지분을 18%로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인지 경영권 참여인지 대한 의견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진칼 그래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한진칼 우선주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완화 소식에 오늘 기술주를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연장 성장으로 반도체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선 관련해서도 검색 많이 하네요. 피리오사 AI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섹터 자체는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검색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국정 운영을 위해서 100일 플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AI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피리오사 AI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어서 살펴보시죠. 어제 외국인이 소폭입니다만 물량을 던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다시금 매수로 돌아섰고 물량도 많습니다. 8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 순매도 그리고 개인 소폭입니다만 쌍끌이 매도세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소폭입니다만 물량 던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사뭇 반대되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앞서 한진칼 지금 보유지분 확대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진칼 가격 제한폭 그리고 우선주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김문수 테마주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강하게 시세 이어갑니다. 평화산업이 22%, 평화홀딩스가 26%가량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스캐피탈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리드코프가 메이스캐피탈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우로보틱스 29%, 유진로버 27%, 로보로보 20%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진로버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 성향으로 오늘도 시세 이어간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에 눈에 띄는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차 수장님 말씀을 하셨죠. 이제 대선 후보들 정책들이 이제 일단 오픈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정책 테마주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 또는 이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보여질 것 같습니다. 100일 뭐 이런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들은 아닌데 이제 따져보면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대선 캠프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테마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테마주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참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그런 테마성 이런 식의 정책 관련들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괜히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어떤 포모만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말씀 좀 드리겠네요. 자, 9시 17분 됐고요. 이제 두 분 또 종목별 특징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분 말씀 들어보죠. 자, 팀장님, 오늘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네, 오늘 섹터별로 좀 좁혀보면 로봇주가 역시 가장 네. 눈에 띄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좀 눌림이 심했었는데 오늘 6%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전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중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가 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이게 정치 테마주로 좀 변질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적으로 로봇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진 로봇은 뭐 제외한 이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삼성, 현대 할 것 없이 로봇과 아예 연관이 없는 대기업이 없을 정도로 로봇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는 분야가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AI와 로봇을 결합시켰을 때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의 역할이 이전에는 이제 뭐 단순 조립 이런 것에 뭐 한정되었다면 좀 더 고도화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테슬라가 생산 공장에 이제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좀 위험한 작업들도 또 24시간 쉬지 않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위치에서는 여전히 대장격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중에서 한번 보실 만한 종목 카카오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AI 서비스죠. 하나하나의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든지 뭐 일정 체크 이제 검색
검색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를 했고 챗 GPT와 다르게 이제 한국적 감성의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 그 GPT와 비슷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업체들은 한국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챗 GPT는 실제로 이제 그 훈련되는 언어가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정보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노려서 한국 사람의 특화된 정보들을 AI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카카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광고 상품 다각화도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조만간 좀 마무리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좀 견디면서 보유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LG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프리미엄 가전 부분에서의 입지 굳건하고요. 또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비중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AI 성장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형 냉각 솔루션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LG전자의 주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빅테크 입장에서도 이제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낫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올해 하반기에 AI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냉각 시스템도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냉각 시스템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몇 년간 이것이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기관 외국인 수급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여유 있는 긴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LG전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 좀 말씀하셨는데 참 AI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 또 하나가 좀 AI가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단에서 얼마나 쓰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지브리풍 그 열풍 불면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제 이 챗GPT 같은 이런 생성의 AI가 이제 실제 대중들이 이제 점점 많이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AI 기술의 이 수익성 확보에 이제 청신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실 그 작업을 작년부터 LG전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워낙 소비자 단에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참 주가는 무거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오팀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고 또 새 정부가 AI 관련해서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지 정말 좀 주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차 소장님은 또 어떤 특징적인 종목 흐름들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제가 아까 이제 피해주가 수혜주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 수혜를 받는 게 있죠. 바로 이제 해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HMM인데요. HMM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사 중에서 대형 선박 보유율이 가장 큰 선박 회사죠. 전 세계 대형 선박 1위에서부터 12위가 전부 다 HMM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 상해, 부산, LA 노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보다 물동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직접적인,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운주가 되겠다. 그동안 해운주가 못 올랐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대선 공약과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테마와 공약과 정책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것이 정책으로 변할지는 뭐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양당의 공통 공약수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당이 다 AI와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공통 공약수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없더라도 현재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자 회사가 인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회사가 이번에 정책 테마와 엮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한국전력의 방향성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게 바로 공약에 따른 효과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뭐 화석 발전을 2050년까지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은 빠지고요. 그러면 원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읽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엔터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이펙스에 대한 공연 연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야, 한한령 해제 그동안 말이 나왔던 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봤습니다만 어제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죠. 이거는 이펙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다라고. 이건 보통 기획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중국 당국이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의지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금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엔터주들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이펙스 공연 이후에 다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해운조 오늘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이 미중 합의 소식 전해진 다음에 블룸버그였나요? 제가 또 어제 외신 쪽에서 본 건데 그 참 그럴듯하다고 논리가 와닿았던 게 이게 90일짜리 유예 합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9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미중 간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역 협상이라고 불렀죠. 그때도 사실은 그게 이렇게 뭐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또 트럼프가 또 언제 또 변덕 부릴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90일이라는 사이에 또 굉장히 아마 또 사재기가 벌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해운주들, 해운 운임이 오를 것이다. 그런 식의 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도 또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 두 분 특징주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은배 앵커에게 바톤 넘기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요약을 하셨는지 개장 상황에 대한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PER 종목군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이렇게 잡아봤는데 전략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다 녹아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위치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렇지만 그동안 시장을 이제 주도했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저가 매수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시장은 이제 저PER 종목을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적절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PER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두 분 좀 공통된 의견,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다면 차 소장님은 키포인트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개별 업종과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지속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의 체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국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뭐 새로운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에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내 순환매도 상당히 좀 빠른 형국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만 해도 강했던 업종이 오늘은 또 그런 형상들이 아니고 오늘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일단 뭐 앵커캐스트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의 트리거를 찾는다라면 6월 말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90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이번에 또 중국은 또 다른 90일을 이제 만들어낸 거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양한 어떤 타결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빠르게 관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개별 업종과 종목 장세에 좀 봐야 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강했던 믿었던 종목의 배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의 상승 이렇게 좀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자금 속에서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 장세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은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용원 차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이 좀 늘어나면서 홀드율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57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최근 파라다이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장충동에 5,750억 규모의 호텔 개발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과 더불어 시장의 사이즈가 좀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특히나 기관성 매수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단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주가는 저렴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면 좋은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서 또 기관의 매수세까지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체크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가격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 12,500원 내외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15,000원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2,500원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여행 관련주죠. 파라다이스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이 부분이 일부분 완화가 됐고요. 환율 궁금하실 텐데 현재 이 시각 1,41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모습과 더불어서 원화 전략까지 오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옆에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님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미국과 중국이 약간 서로 한 발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타협의 모습, 90일 이후이긴 합니다만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환율 이런 부분에서 좀 점검해야 될 부분 좀 있습니다. 네. 모습은 좀 바뀌고 있는 걸지 일단 달러화는 강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20일인가요? 21일쯤에 달러 지수, 네. 주요 6개 기축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 그게 9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1.78 정도까지 네. 올라왔어요. 상당히 빨리 급하게 올라와서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있었던 그 미중 간의 그 관세 협상 예. 이게 좀 잘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의 좀 약세를 좀 유도했던 것들이 다시 되돌림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 이전에도 미국 경제는 둔화될 거로 예상을 했었고요. 예. 정책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그래서 좀 경기 둔화를 속도를 늦추려는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간다는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의 어떤 정도가 약화가 되면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까지는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달러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과잉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연말로 갈수록 달러 지수는 100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달러는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관세 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그 경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부 연준 의사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은 좀 여전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이 관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예, 지금 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가 30%로 이제 낮아졌지만은 이 30% 관세 자체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 경제는 관세가 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아직까지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에 부담이 되고 연준이 아마 그것 때문에도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를 좀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 환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안화 강세도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하게 되면 제일 이슈가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의 그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갈까 이제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가는 것이 강세로 가져가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또 시장에서의 변동성, 위안화가 과도하게 약세가 되면 경기에도 또 불안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생길 수 있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가 부담이 커지면 경기에 나쁜 상황에서 또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할 때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 내지는 하향, 그러니까 네.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화는 또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화도 이렇게 또 강세가 될 수가 있고 또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잘 해결이 되면 중국 경제도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전개되면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또 한편으로는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예. 보통 우리가 달러 강세 약세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러 지수로 얘기를 하거든요. 달러 지수는 기축통화, 6개 기축통화니까 선진국 통화들이 들어가요. 파운드라든지 엔화라든지 유로화. 근데 지금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뭐 미국 증시가 그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모멘텀, 경기 회복의 그 정도는 약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국 시장에서의 고점을 좀 낮춰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약달러를 지속적으로 좀 견인하려고 하는 느낌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약달러냐 아니면 네. 과도하게 강해졌던 달러를 정상화시키느냐 이런 이슈거든요. 예. 근데 결론만 보면 지금보다 좀 약해져야 되니까 약달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과도하게 약세가 되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 그래서 달러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달러와 가치의 정상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지금 약간 되돌려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또 불가피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질 수 있지만은 관세 협상이나 이렇게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된다고 하면 신흥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다른 시장 쪽에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추이 흐름 지속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시장이 원하는 답을 일부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유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협상 타결이 된 건 아니라서 뭐 시장이 들뜬 마음은 알겠으나 일일비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요인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정한 환율 하락을 위해서는 사실 외국인 자금 유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내수나 수출 모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나 또 원화의 강세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전보다는 한국이나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5월 초에 수출이 24% 급감했다라는 부분인데 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관세 영향권 하에서 그런 건지. 예,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이제 뭐 본격화된다고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일까지의 수출은 사실 변동성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나타난 그 자료로 본다고 했을 때 전체 수출이 23.8%, 약 24% 줄었는데 그중에서 미국 수출이 많이 줄었고 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 수출이 약 한 20% 정도 줄었어요. 네. 그리고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줄어서 지금 관세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20% 이상 줄은 데는 첫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 통관일수라고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데 그게 연휴 때문에 네. 1.5일이 적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간보다 올해가 약 한 1.5일이 작아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글로벌 관세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역 통상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심리로 반영이 된 5월 수출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품목별로 따져보면 대부분 좀 안 좋았는데 그나마 뭐 선방을 했던 건 역시나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역시도 아직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이라서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 향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가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네. 그 효과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 HBM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반도체 가격이 높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좀 좋아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려되는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제약, 뭐 수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 미중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는 그냥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실 올해 그 2분기 지나고 3분기 정도 됐을 때 미국이 이렇게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거 뭐 미국의 안보랑 상관이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제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는 쉽게 물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우리 수출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말씀드리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미국과 중국의 어쨌든 무역 전쟁 지금은 사그라든 모습이지만 이게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출 통제와 금융 연계 강화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쿠션을 깔아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괜찮은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지금 금융연구원의 이대기 박사가 보고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요? 네. 적절한 시간에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융
통상 마찰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나 기업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태까지 제도적 그런 방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사실 수출 기업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가서 이제 팔거나 이래야 되는데 상대국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관세나 아니면 뭐 기술적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비관세 장벽을 쓴다든지 그랬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게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특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한 피해 기업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요번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통상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중 간의 관세 협정이 생각보다 되게 건설적이고 잘 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 이러한 어떤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미국이 다시 번복을 하고 18개월 동안 다시 협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협상 90일 동안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관세를 충분히 내리는 동안 내렸지만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해줄 것은 2천억 달러가 넘는 중국의 그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어떤 식으로 줄여야 될지, 얼마만큼 물건을 더 사줘야 될지. 그게 사실 관건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협상,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상품을 많이 사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줄여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적어도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그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많이 참고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금융 제재 대응 기금 마련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생소하면서도 좀 필요한 영역인가 싶어가지고 좀 생각하게 되는 이슈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오늘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뭐 원화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 원화 같은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지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평가됐다고 하면 상대 통화가 있잖아요. 그 상대 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 미국 달러화인데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이 그동안 굉장히 빠르고 또 이노베이션이 있었던 성장도 빠르고 혁신도 있었던 경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멘텀들이 앞으로 좀 둔화가 되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신흥시장국 통화들도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게 되면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이 역내 통화들도 강세가 되고 또 역내 아시아 지역으로의 자금 유입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통화도 강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미 그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아시아 통화 지수를 보면 약 한 3% 정도 강세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간의 협상에 따른 과잉 반응으로서 오버슈팅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크게 전략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90일 관세, 그 고율 관세를 일부 장벽을 낮췄다고 해서 이게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원화 자체적으로 전략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지금 뭐 많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올해 연말에 달러 원 환율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달러
달러가 지금보다 좀 약해지면 달러 원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70원, 8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워낙 강세 현상이 그렇죠. 이어질 당분간 네네.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토 환율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드렸고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견뎌주는 거고요. 코스피는 뭐 마음만큼은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네요. 달러 원환율 1,413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후 마켓 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